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경제, 재테크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이번에 주택금융공사가 전세 자금 보증 한도를 4억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내가 앞으로 이제 전세 살아야 되는데, 또한 우리 자녀가 이제 전세를 들어가야 되는데, 자금 때문에 고민이에요. 이런 분들 꼭 이 영상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도가 바뀐 거죠. 굉장히 좋게 바뀌었습니다. 또한 내가 전세 시장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제가 좀 이따가 이 영상 마지막에 3대 보증기관 어떻게 전세자금 대출이 움직이고 있는지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전세자금 보증 한도 4억 원으로 올라갔다는 사실, 그리고 전세 보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오늘 꼭 이 영상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 전세 사실 분들, 또한 내가 이제는 또 갱신해 하셔야 되는 분들 어떻게 여러분 유리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주택금융공사가요 전세자금 보증 한도를 4억 원으로 상향했는데, 기존에 2억 원이었어요. 한도가 너무 작았죠 사실. 이번에 이제는 현실적으로 보증을 4억 원까지 서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서민 실수요자, 이제 전세자금 대출은 대표적인 서민 실수요 자금이거든요. 이런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언제부터? 10월 11일부터, 내일이에요. 오늘이 10월 10일이거든요. 10월 11일, 내일부터 이 한도를 4억 원까지 높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 좋은 거죠. 이제 전세 갱신해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제 앞으로 전세 들어가야 되는데 돈 때문에 고민인 거예요. 전세자금 때문에. 그럼 한도가 4억 원까지면 굉장히 이 정보를 빠르게 보신 분들은 이제는 경우의 수가 하나 더 생긴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정보가. 자, 최대 2억 원에서 최대 4억 원으로 상향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왜 바뀌었냐 이거죠. 왜 제도가 바뀌었을까요? 자, 그동안의 전세가가 상승했어요. 이것을 이제는 반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 원 이하 신청인은 오늘 11일부터 최대 4억 원 한도 내로 전세자금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수도권 삽니다. 서울 수도권 살아요. 근데 전세금이 6억 원이에요. 그럼 기존에 2억 원이었어요. 보증받는 게 이제는 4억 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는 거죠. 왜? 수도권 기준 7억 원. 이게 뭐야? 전세 보증금이, 임차 보증금이. 지방은 5억 원. 지방에서 내가 전세 삽니다. 근데 전세 보증금이 5억 원이야, 5억 원 이하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좋겠죠. 최대한도 4억 원까지 되니까. 다만 이제 개인별 이용 가능 보증 한도는 임차 보증금, 연소득 및 부채, 현재 전세자금 보증 상품 이용 여부에 따라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금 더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뭐가 좋아지는 건지, 어떻게 바뀌는 건지, 자, 예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한 분께서요 최근 5억 원의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본인 자금 2억 원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외한 자금, 필요자금이 이제 3억 원을 마련해야 되겠죠. 은행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필요자금 중 2억 원은 이젠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았고요. 나머지 1억 원은 금리 5.91%인 신용대출을 통해 마련해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랬어요. 현재까지는. 왜? 일단은 2억 원까지는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 보증을 쓸 수 있거든요. 이게 한도가 2억 원까지였으니까. 그러면 내가 필요한 자금이 3억 원이니 2억 원은 보증받아서 깔끔하게 해결하고, 그럼 나머지 1억 원은 어떻게 해요? 신용대출 가야죠, 뭐. 근데 신용대출 금리가 5.91%야. 근데 이게 7월 기준입니다. 2022년 7월 기준이거든요. 지금 10월이잖아요. 10월에 지금 신용대출 금리가 거의 지금 상단이 7%까지 이제 나왔죠. 6에서 7%입니다. 더더욱 앞으로 더 올라갈 거란 말이죠.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무섭습니다. 지금 이때가 7월이게 5.91이니 지금은 6%, 7%니 더 오르겠죠. 신용대출을 통해 마련해야 했어요. 지금까지. 자, 그런데 이제 10월 11일부터는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게요. 자, A씨는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을 통해 3억 원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어. 그렇죠. 왜?
한도가 4억 원까지 늘어났으니까. 그럼 매월 17만 원의 금융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우, 매달 17만 원이 어디예요? 거의 20만 원 돈인데. 자, 한번 볼까요? 자, 기존입니다. 자, 전세 대출 2억 원이에요. 그죠? 이거는 뭐야? 3.87%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보증료, 보증 써서 매월 이자 나가는 거. 3.87%. 그러니까 한 65만 원 정도가 됩니다. 2억 원에 대해서. 그러면 나머지 신용대출이 필요하죠? 3억 원을 내가 필요하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신용대출 1억 원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이자가 어떻게 되세요? 5.91%니 지금은 더 높아졌죠? 약 49만 원. 그러면은 기존 같았으면은 이렇게 매월 이자가 114만 원씩 나가게 되는데 이제는 한도가 4억 원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신용대출 받을 필요가 없지. 그냥 3억 원 죄다 받아버리면 되지. 뭘로? 보증상품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3억 원을 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상품으로, 전세보증상품으로 다 받아버릴 수 있습니다. 한도가 높아졌으니까. 그럼 97만 원은 이자가 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114만 원에서 97만 원의 차이, 약 17만 원에 대한 금액을 세이브할 수 있는 겁니다. 10월 11일 이전에 전세대출 보증받았으면은 야, 이거 너무 아까운 거죠. 예? 114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분은 이제는 97만 원을 내면 되니 한 달에 약 17만 원이라는 돈이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17만 원 어딥니까? 가족끼리 외식도 더 할 수 있고. 안 그런가요? 엄청난 큰 차이죠. 이게 언제부터? 10월 11일부터 전세 보증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때부터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조금 저는 이런 정보가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그러니까 빨리 퍼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뉴스에서도 잘 안 다뤄줍니다. 그러니까 저라도 이렇게 여러분께 알려드려서 전세자금 지금 고민이신 분들 이 정보를 가지고 그럼 뭐야? 내가 HF를 가야 되겠네. 왜냐면 보증서 주는 데가 3군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보니까 여기가 더 좋네? 나한테 더 맞네? 그럼 여기 가서 보증을 받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정보가 힘인 겁니다. 자, 근데 적용 대상이 있어요. 그 일반 전세 자금 보증, 집단 전세 자금 보증 상품이 해당이 됩니다. 자, 다만 이번 상향 조치는요,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해당이 돼요.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 보유수가 1주택자인 경우에는 보증 한도가 기존처럼 2억 원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전세자금 대출 보증 같은 경우에가 대부분이 이제는 무주택자만 받는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1주택자도 사실 보증 받을 수 있어요. 한마디로 내가 살던 집 전세 주고 나는 또 이게 전세 사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증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도가 이제 2억 원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번에 이제는 아무튼간에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이제 4억 원까지 가능한 거예요. 이번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상향 조치는 무주택자인 경우, 무주택자가 전세 사는 경우 이제 보증을 4억 원, 최대 4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고 1주택자인 경우에는 기존처럼 2억 원까지만 이제 보증 한도가 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도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일반 전세자금 보증 상품 부분 보증 비율은요 최대 90%입니다. 보통 우리가 전세 보증 같은 경우는 80%가 보통이거든요. 근데 요거 일반 전세자금 HF의 일반 전세자금은 이제 90%까지 보증이 나와요. 보증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은행의 전세 대출금이 3억 원일 경우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전세자금 보증 금액은 2억 7천만 원까지 이제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자, 전세자금 보증이란 요거는 상식으로 알아두십시오.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에 공사보증서를 담보로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보증상품입니다. 공사의 전세보증 한도에 비례해 대출 한도가 결정이 되고요. 고객은 보증을 이용함으로써 보증료를 이제 부담하게 되는데 무슨 얘기예요? 은행 입장에서 이제는 대출을 해줘요.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데 근데 일단은 불안하겠죠. 이 전세 받으는 차주가
부실해져서 못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보통 뭐 하죠? 누군가가 담보를 서주면, 보증을 서주면 대출이 수월하겠죠. 자, 이렇게 해주는 데가 이제 바로 HF죠. 한국주택금융공사죠.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이 일반 전세 자금 보증 상품. 그래서 이렇게 이런 보증 서주는 곳에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렇게 딱 여러분이 받는 대출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이게 전세자금 보증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는 데가 대표적인 게 HF, 그 다음에 우리가 허그라고 보통 얘기하죠. 주택도시기금, 그 다음에 SGI, 그러니까 서울보증. 이렇게 보통 전세자금 보증을 해주는 데가 요 정도예요. 이렇게 돼야지. 그래서 요 세 군데의 전세자금의 어떤 그 보증을 서주는데 각각의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우리 또 나머지 공부를 할 때 말씀드리겠고, 일단 지금은 이제 한도 상향이 중요 내용이다 보니까 요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 전세자금 보증 상품이 이번에 그 4억 원까지 높아지는 한도 상향이 됐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집단전세자금 보증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개인이 알 필요는 없는 얘기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나와요. 아울러 전세자금 보증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죠?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 보증금에 대한 채권 보존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채권 보존 조치가 뭐지라고 하실 텐데, 이런 거예요. 이거는 임대인에게도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자, 임대차 계약 만료 시가 돼요. 그죠? 임대차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공사가 임차 보증금을 받아받을 수 있도록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질권을 설정하거나 반환 채권에 공사로 양도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전세자금 보증을 받으면요, 그 금액이 여러분한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으신 분한테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집주인한테 가거든요. 그게 돈이 집주인 통장으로 이제 쏴지는 거죠. 그러면 다시 돌려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집주인이 이 보증금액에 대해서 이 공사가 이런 어떤 보증기관이 해준 그 금액에 대해서는요, 이제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 보증기관 쪽에다 돌려주게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사건 사고가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누구한테 주냐면 깜빡해갖고 이게 임차인한테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 금액을. 그 이제 임차인이 날라버립니다. 그럼 막 임대인은 완전 멘붕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집 날라가요, 진짜. 왜냐하면은 설정을 해버리거든요. 심지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는 그 근저당까지 설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무튼 간에 그런 얘기예요. 이게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채권 보존 조치를 합니다. 누가 보증 서주는 데에서. 그래서 요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존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 만료 시 공사가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 보증금 채권에 대해서, 이게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뭐냐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전세금을 이제 돌려줘야 되잖아요. 이게 반환 채권이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는 질권을 설정하는 거죠. 한마디로 권리를 설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채권 보존 조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실무자들은 좀 이해가 할 수 있는데, 보통 HF 상품, 전세 상품 같은 경우에 특징이 뭐냐면 임대인의 승인의 필요가 없거든요. 보통 이제 HF 상품, 그 전세 상품의 장점이 뭐였냐면 임대인의 승인이 필요가 없어요. 다른 보증 상품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임대인의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네. 무조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HF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의가 필요가 없었거든요, 상품 자체가. 근데 만약에 채권 보존 조치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본다 그러면 임대인의 필요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이제 한번 정확하게 여러분께서 문의를 해보셔야 됩니다. 임대인에게 보통은 이렇게 문의하는 거죠. 이번에 그 HF 상품 같은 경우, 전세 보증 상품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4억 원 초과가 되면, 근데 여기 보면 2억 원 초과하는 경우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채권 보존 조치를 한다 그러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지, 이거 꼭 체크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과거 정보를 알고 있으면 이제 큰 코 다치는 거죠, 이제. 원래는 HF 상품은
동의가 필요 없었거든요. 요거 여러분 꼭 전세 요거 보증 받기 전에 확인이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공문에 지금 써져 있기 때문에 2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 보존 조치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꼭 체크를 한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전세자금 보증 신청하는 방법 이렇게 나오죠. 자, 한번 알아볼게요. 자, 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은 이거는 일반 다 이 전세자금 보증 상품이 되게 많거든요.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어떤 흐름도입니다. 자, 위탁보증으로 은행에서 대출과 보증 업무를 함께 취급하고 있다. 고객님께서 공사에 별도 방문 또는 신청할 필요가 없이 은행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게 간편해요. 사실 전세자금 보증을 한번 받으신 분들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어차피 다 처리가 돼요. 그냥 알아서 다 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공사에서 별도 방문 필요 없다. 그래서 은행에서 가서 얘기하면 돼요. 자, 취급은행 가서 보증 상담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취급은행에서 또 보증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는 은행 쪽에서 공사 쪽으로 심사를 넣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심사를 넣으면 공사 입장에서는 심사 봐서 승인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보증 약정 및 보증서 발급을 취급은행에서 하게 되고 대출 승인 및 대출 승인이 실행이 돼요. 이게 또 취급은행에서 합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받으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 가셔서 사실 다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 오해하시는 게 그 은행에서 해주는 줄 알아요. 다 은행에서 뭔가 그러니까 보증을 서주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서 일사천리로 진행되다 보니까 뭐 은행에서 다 금액이 나오는 줄 알고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보증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 당연히 보증해주는 데서 금액이 승인이 떨어지는 겁니다. 아무튼간에 전세자금 보증 취급은행 가볼까요? 경남, 광주, 국민기업, 농협대구, 부산, 수협, 신안, 우리, 전북, 제주, 카카오뱅크, K뱅크, 하나은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네요. 카카오뱅크와 K뱅크, 인터넷 은행이죠. 2억 원 초과 전세자금 보증 취급 시기는 아직 미정이네요. 아, 요거는 아직 미정이네. 요거는 미정이래요. 2억 원 초과 전세자금 보증. 이번에 그 4억 원 높아졌잖아요. 요거는 인터넷 은행은 아직은 미정이네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거 빼고 가셔야 되겠네. 4억 원까지 한도 받으실 분들은, 보증 받으실 분들은 요거 꼭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채권 보존 조치 아까 제가 좀 강조를 해드렸는데 이게 요즘 이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어갖고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좀 공부를 하실 분들만 보세요. 이제 공부를 하실 분들만 보시고 그 주요 내용은 이제 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한도가 4억 원을 올랐구나. 그럼 내가 이제는 전세 보증 받을 때 이제 은행 가서 내가 HF 상품 활용하면 4억 원까지 된다던데 맞나요?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10월 11일 이후부터는 이번에 현실적으로 바뀌었으니까 요거까지만 아시면 돼요. 자, 이제는 좀 공부를 조금 뎁스 있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실 분들만 보시고요. 주요 정보는 다 드렸으니까 조금 더 깊게 공부하실 분들만, 특히 임대인 경우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뭐냐, 집주인들 이거 잘 보셔야 되거든요. 자, 2억 원을 초과하는 전세자금 보증을 이용하기 위해 실시해야 하는 채권 보존 조치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인데, 자, 보증 신청인, 한마디로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갖는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보증기관인 공사 앞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임차인이요, 임대인에게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예요. 뭐가? 이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한마디로 내가 보증료를 냈으니, 임대료를 냈으니, 보증금을 냈으니까 당연히 내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돌려받아야죠. 자,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예요. 그런데 채권 보존 조치가 취해지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차인이 아닌 공사의 임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에요? 보시면은 이제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이제 3억 원에 됐어요. 3억 원에 대해서 이제 됐는데 2억 원이 이제 보증을 받은 거야. 2억 원의 보증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2억 원에 대한 보증 상품 같은 경우는요, 2억 원의 담보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돌려줘야 돼요?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돌려줘야 돼요? 은행한테 돌려줘야 되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정말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임대인 입장에서 임대차 계약이 끝났으니까, 임대차 계약이 끝나다 보니까 나는 그 보증금을 가지고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당연히 임차인에게 보증금이니까 돌려줘야지. 그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질권 설정하거든요. 이게 반환 채권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한단 말이에요. 어디서? 보증기관에서. 그럼 질권 설정하면 어떻게 돼요? 임대인 입장에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거를요, 전세 사시는 분한테 임차인에게 돌려주면 안 돼요. 당연히 은행 쪽에다가 그거는 따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문제가 안 생기죠. 왜? 아까도 말씀드렸죠. 임차인은 그거 받고 나른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은행 입장에서는 뭐야? 나 못 돌려받은 거예요. 그 돈을 못 돌려받았으니까 뭐 하겠어요? 질권 행사하겠죠, 당연히. 담보물권이잖아요, 이 질권이. 그럼 뭐야?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임대인 입장에서 집이 날라가는 거예요. 못 갚으면, 돈 못 갚으면 집주인이 또 갚아야 된다니까, 이 돈을요. 임차인에 날라버리면 그 돈 받고.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문제가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임대인 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임차인이 받을 때 보증 상품을 받고 들어왔는지 그걸 이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주인들이 싫어하는 거죠. 질권 선정한다 그러면 뭐 큰 문제는 아닌데, 사실 큰 문제는 아닌데, 질권 선정한다 그러면 약간 이게 머뭇거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매도할 때도 사실 이 질권 선정이 걸려 있다 그러면 임차 보증금에, 그러면 이제 그것도 통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집을 사시는 분들한테. 왜냐면 그걸 모르고 있으면 안 되니까, 집을 사시는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약간 임대인들이 꺼려하는 부분은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사실 뭐 채권만 제대로 돌아간다 그러면 큰 문제는 아닌 거죠, 사실은. 아무튼 간에 요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에 2억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채권 보전 조치를 취한다는 거. 요것도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되겠다. 꼭. 그래서 아마 임대인에게 통보가 갈 것 같아요. 승인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그거는 아마 콜센터 쪽에 아니면 전세 은행 쪽에다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 보전 조치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지금 사고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전세가 많아졌잖아요, 사실. 또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이제는 임대인들이 곤란하게 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거든요. 심심치 않게. 그래서 요런 거 꼭 집주인이라면 임대인이라면 요것도 이 전세 주실 때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 한도가 4억 원까지 늘어났으니까, 그죠? 4억 원까지 늘어났으니까 채권 보전 조치가 많아질 거란 말이죠. 자, 요것도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이 공부할 게 참 많죠. 아까 제가 이 일반 전세 자금 보증 이 상품 말씀드리면서 1주택자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조건이 있죠, 당연히. 그 1주택자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어야 되고요.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전세를 이제는 주택이 있는데 전세 자금을 받겠다, 보증을 받겠다 하신 분들은, 또 한 가지가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소재의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전은 상관없는데요. 이게 2020년 강화됐어요. 7월 10일 이후에. 그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이제 서울 전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서울 지역에 소재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조건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더 공부하실 분들은 그 HF 상품, 일반 전세 자금 보증, 요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시면은 전세 자금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고 아실 수 있는데, 요 상품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리고 유튜브 보시면 또 정말 친절하게 잘 설명하신 분도 꽤 많으실 겁니다. 물론 이렇게 상품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이게 조금 이제 대출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셔야 되겠지만은, 아무튼 간에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1주택자는 제가 아까 말을 꺼내놔서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다 되는 줄 알고. 다 되진 않는다. 조건이 이때더라. 아시겠죠? 요거 꼭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만약에 전세를 내가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는 보증을 받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그 다음에 서울보증, 이렇게 있는데요. 그냥 여러분 딱 그냥 내가 전세 보증 받겠다 그러면 딱 요게 세 상품 딱 알아보시면 돼요.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은행 가셔갖고요,
나에게 적합한 상품이 뭔지를 한번 물어보시는 거. 물론 은행원들 바빠서 제대로 설명 안 해줄 수는 있는데 일단은 이 3군데 보증기간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겠고, 그냥 특징은 뭐냐면 보통 이제는 최대 적용 보증금 한도가 7억 원 이내에 전세 사시는 분들, 또한 7억 원 이내에 전세 사시는 분들, 또한 서울보증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제한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대출 한도를 본다 그러면 이제 2억 원이죠. 일단 2억 원인데 일단은 이게 보통 아까 말씀드린 90%니까 보통은 이제 2억 200만 원 이렇게 이제 봅니다. 결국에 나오는 거는 2억 원까지 이제는 대출한다고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2억 2,200만 원이라고 보통 이제 실무에서는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냥 2억 원이라고 보시면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허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80% 이내인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90%까지 된다는 거. 무주택자 4억 원, 1주택자 2억 원 내에 이제는 대출 한도가 이제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증금의 80% 이내 서울 보증도 마찬가지고요. 자, 임대인 동의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그래서 사실 HF는 필요가 없는데 이번에 4억 원까지 올라서 요거는 다시 한번 좀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대부분의 전세 자금 같은 보증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의 이제 동의가 필요합니다. 요쪽 허그라든지 서울 보증 같은 경우에는 요 차이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거는 여러분 꼭 은행 가셔갖고요. 그 은행에서 꼭 문의를 한번 해보시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 보증 상품이 워낙 많아요, 사실. 제가 말씀 안 드린 정책 상품도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그 버팀목 전세자금 같은 주택도시 기금에서 나오는 이런 그 정책 자금도 있기 때문에 사실 상품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전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꼭 상담을 은행 가서 꼭 받아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요거 버팀목 대출 말씀드렸잖아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예전에 요거 영상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한도가 높아진다는 거,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서 이렇게 어떻게 바뀐다. 4억 원 보증금 상한이 이렇게 되고 기존이 3억이었는데 4억 원이 되고 대출 한도가 2억 원에서 3억으로 바뀌었다. 요거 영상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은 영상 보시면 돼요. 네, 영상은 438회 영상입니다. 요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내용이었어요. 요거 꼭 확인해 보시면 아마 여러분 자세하게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그냥 여러분께서 나 이젠 전세 살아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첫 번째가 뭐예요? 당연히 은행 가서 상담을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 한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는 한도 내에서 당연히 이제는 보증으로 더 저리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보증 기관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맞는 환경에 맞는 전세자금 보증을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하신다. 그런데 이번에 나왔던 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나오는 이 보증 상품이 기존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한도가 늘어났으니 현실적으로 더 많은 대출 보증이 된다는 거겠죠. 그게 주요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하면서 같이 또 여러가지 디테일한 내용들을 설명해 드렸고요. 뭐 한도 끝도 없어요, 사실. 뭐 전세 대출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진짜 한도 끝도 없어. 상품이 워낙 또 많고요. 또 각각의 상품을 여러분께서 꼭 은행 가셔서 궁금하신 분들은 은행 가거나 아니면은 그 제출 상담사 분들이 많습니다. 제출 상담사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셔서 꼭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 전세 자금을 좀 받으시기를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우리 여정가족님은 매일 새롭고 좋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죠. 그러실 분들은 지금 바로 위에 보이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서 여러분 꼭 구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가족님들 남아 계십시오. 우리 여정가족님 같이 또 인사해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매일매일 우리 이거 반복했으면 좋겠어요. 말이 씨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